안녕하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까지 참 많은 시간이 흘렀네요. 아이고, 그날 일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철렁해요. 평범한 오후였어요. 막 설거지 끝내고 드라마 재방송이나 볼까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더라고요. 병원 번호가 뜨는 거예요. 어머님, 저예요. 목소리부터가 이상했어요. 떨리고 약하고. 그 순간 8년 전이 떠올랐죠. 아들이 처음으로 며느리를 집에 데려왔던 날. 엄마,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아들 나이가 28, 대기업 막 들어가서 일 배우느라 정신없을 때였죠. 결혼? 너 아직 신입사원이잖아. 알아요. 근데 이 사람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언젠가 결혼할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사실 몰랐네요. 아이 때부터 심성이 고왔던지라 어떤 며느리가 들어올까 내심 기대가 되었고요. 사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정이 많은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때 일이 생각나네요. 급식 먹다가 옆반 아이가 넘어져서 밥을 다 쏟았는데 아들이 자기 밥을 반 나눠줬어요. 준호야, 너 배고프겠다. 괜찮아요. 저 아침에 많이 먹었어요. 사실 안 그랬으면서도 말이죠. 중학교 때는 반에서 왕따 당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아들이 그 애를 도와줬다가 같이 괴롭힘을 당했더라고요.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엄마로서 사실 부끄럽게 얘기하기도 했네요. 아들, 엄만 네가 다치는 게 싫어.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돼? 엄마, 그 친구가 혼자 울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요? 전 괜찮아요. 그 친구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아들이 결혼할 때 축의금을 제일 많이 냈더라고요.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그 당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마웠을지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때 너 아니었으면 난 학교 그만뒀을 거야. 평생 은인이야. 아이, 뭐가 은인이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그 친구는 제 아들 결혼식장에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또 어땠는지 같은 반 친구가 아버지 사업 부도로 학원을 다 끊었는데 아들이 직접 그 친구를 매일 방과 후에 수학이랑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사실 본인 공부해야 할 시간에 이러기 쉽지 않잖아요. 야, 너도 공부해야 되잖아. 난 혼자 해도 돼. 같이 하면 나도 복습되고 좋지. 고맙다. 아들 친구는 제 아들 덕분에 성적이 올라서 대학 갔대요. 지금은 선생님이 됐고요. 이 얘기를 들었을 땐 제 아들이지만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대학 때는 또 어땠나? 학과 후배가 학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자기 과외 자리를 양보했어요. 아우, 선배, 저 때문에. 아니야, 난 다른 데 구했어. 너 열심히 해. 아이, 진짜 매번 어떻게 이러세요. 아이, 감사합니다. 나중에 과외비 받으면 밥이나 한번 사. 가끔은 그런 아들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멋있었어요. 사실은 과외를 구하지도 못했으면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아들이 회사 다니면서도 얼마나 좋은 선배였는지 회사 동료들이 나중에 해준 얘기가 있어요. 어머님, 아드님이 저희 부서 천사였어요. 천사? 신입사원들 챙기는 거 보면 자기 일도 바쁜데 항상 도와줬어요. 저희 아들이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한 번은 신입사원이 큰 실수를 해서 부장님께 혼날 뻔했는데 아들이 자기 실수라고 대신 사과했대요. 그 얘기를 듣는데 그땐 좀 답답한 생각도 들었네요. 어쩜 이리 본인 생각을 조금 더 할 줄 모를까 싶으면서 속상하기도 했고요. 왜 그러셨어요? 제 실수인데? 괜찮아. 나도 신입 때 많이 실수했어. 선배들이 감싸줘서 여기까지 왔고. 감사합니다. 아들이 학교를 다녔을 때처럼 회사에서도 미담이 넘쳤어요. 또 다른 동료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배님은 항상 야근하는 후배들 챙겼어요. 피자 사오고 커피 사오고.
아이, 돈 많이 썼겠네요. 맞아요. 월급날 되면 항상 후배들 밥 사주시고 저희가 미안하다고 하면 나중에 너희도 후배 생기면 똑같이 해줘라고. 그런 어질고 착한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 첫인상부터 참 곱고 예의 바른 아이더라고요. 제 아들이 데려온 여자라면 당연히 믿을만 했고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엄마, 내 여자친구예요. 수줍게 인사하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머, 예쁘네. 뭐하는 아가씨야? 초등학교 교사예요. 어머님,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이라니 더 마음에 들었죠. 그날 며느리가 직접 부엌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아이고, 손님이 무슨 거실에 앉아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아이, 그래도 고운 손 망가지는데. 어머님도 마찬가지시잖아요. 옆에서 아들이 자랑스럽게 웃고 있더라고요. 며느린 딱 봐도 아들과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눈에 마음에 들었네요. 제 여자친구 요리도 잘해요. 다음에 어머니 좋아하시는 갈비찜 해드린대요. 어머나, 갈비찜을? 시어머니 되실 분한테 요리해드리는 게 꿈이래요. 이런 며느리가 어딨나요? 정말 마음에 쏙 들었네요. 둘이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봤더니 아들이 쑥스럽게 웃으며 얘기하더라고요. 회사 앞 김밥집에서 만났어요. 김밥집? 제가 의아해하자 그때 며느리가 웃으며 설명했죠. 제가 아이들 현장학습 인솔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김밥집에서 할머니 도와드리는 걸 봤어요. 알고 보니 그 김밥집 할머니가 혼자 무거운 쌀푸대를 나르고 계셨는데 아들이 퇴근길에 도와드렸대요. 역시는 역시다 싶더라고요. 할머니가 고맙다고 김밥 싸주셔서 먹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옆에 앉았어요. 아이들이 선생님, 저 아저씨 착한 사람 같아요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착한 거야 뭐 둘째 가면 서럽지. 그걸 아이들이 알아봤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연락처를 주고받았대요. 두 번째 만남은 더 운명적이었더라고요. 비 오는 날이었는데 우산도 없이 버스 정류장에 있더라고요. 학교에 우산 두고 와서 근데 마침 만나서 우산 씌워주고 본인은 비 맞으면서 갔어요. 아이, 뭐 그 정도야. 진짜 인연이네.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마주쳐? 아들은 쑥스러워했지만 그때부터 며느리의 마음이 움직였대요. 세 번째 데이트 때 아들이 며느리의 학교로 찾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운동의 날이라고 해서 도시락 싸들고 갔어요. 김밥이랑 유부초 직접 만들어 왔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만들었대요. 엄마가 도시락 싸는 거 보고 배웠거든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그런 로맨틱한 면이 있었나 싶은 게 참 흐뭇했네요. 그 후로 며느린 정말 자주 왔어요. 올 때마다 빈손으로 안 오고 꼭 뭐라도 들고 왔죠. 비싸지 않더라도 예의가 있는 것 같아 마음에 들었어요. 어머님, 이거 저희 엄마가 담근 김치예요.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더 갖다 드릴게요. 아이고, 이런 걸 왜 가져와? 아직은 손님인데 제가 어떻게 빈손으로 와요? 아이, 곧 가족 될 거잖아. 부담 갖지 말고 이젠 빈손으로 와. 며느리의 어머니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나중에 만나봤는데 며느리를 그렇게 곱게 키운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를 만나고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퇴근하고 맨날 게임만 하던 녀석이 운동도 시작하고 옷도 신경 써서 입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며느리에게 고맙기도 하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어? 여자친구가 건강 챙기래요. 결혼하려면 체력이 좋아야 한대요. 우리 아들이 여자친구 생기더니 엄마가 더 기분이 좋다. 그렇게 한 쌍의 원앙 같은 부부는 문제없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의 신혼 시절 행복했던 에피소드들이에요. 결혼하고 나서도 두 사람은 정말 금슬이 좋았어요. 첫 번째로 기억나는 건 결혼하고 한 달쯤 됐을 때였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오세요.
집사람이 특별한 거 준비했대요. 뭘 준비했을까? 힘든데. 5시까지 오셔야 해요. 가보니까 며느리가 제 생일상을 차려놨더라고요. 며느리한테 생일상 받아보는 건 상상도 못했고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고맙고 기특하더라고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시어머니 생신은 처음 챙겨드리는 거라 떨려요. 어머, 내 생일을 어떻게 알았어? 일부러 부담이라 이야기 안 했는데. 아들이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달력에 동그라미 쳐놨거든요. 그때 집사람이 뭔지 물어봐서. 어머님 생신상 꼭 제가 차려드리고 싶었어요. 미역국부터 시작해서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가득했네요. 제 손으로 미역국만 끓여 먹어봤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갈비찜 좋아하신다고 해서 처음 만들어봤는데 맛있을지 모르겠어요. 고마워. 너무 애썼어. 어머, 어머님 우세요? 그냥 너무 감동이라. 제 눈물을 보니 며느리도 덩달아 눈물이 맺히더라고요. 그렇게 식사를 했고 갈비찜이 정말 맛있었어요. 친정엄마한테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어머님께 잘해드리라고 레시피 알려줬어요. 아유, 너무 고마워서 어찌해? 그리고 그때 아들이 케이크 들고 나오면서 노래를 불렀죠. 아무리 다정하고 자상한 아들이어도 이러기 쉽지 않았는데 정말 고마워서 눈물이 났네요. 명품 가방보다도 값진 생일상이었죠.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며느리도 따라 부르고 아이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추석 때였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며느리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전부 치는 거예요. 큰 며느리가 있었지만 바쁜 통에 사실 모든 명절에 요리 담당은 저였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일찍부터? 어머님 일 도와드리려고요. 처음 맞는 시댁 명절이라 떨려요. 아유 이런 건 내가 해도 되는데 천천히 해. 다칠라. 어머님은 얼마나 오래 하셨겠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근데 전을 어찌나 잘 붙이는지 동그랗고 예쁘게. 아니 우리 며느리는 뭐든 잘하는구나. 친정에서 많이 해봤어요. 저희 엄마가 전 부치는 거 좋아하셔서. 그래? 아휴 고마워. 아들은 옆에서 계속 며느리를 칭찬만 했어요. 너무 보기 좋았네요. 우리 마누라 최고다. 엄마 복 받으셨어요. 그러게 이런 며느리 어디서 보니. 너무 당연한 일인데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죠. 명절 끝나고 친정 가는 날 아들은 트렁크에 가득 선물을 실었어요. 제가 많이 챙겨준 것도 있었네요. 이게 다 뭐야? 장인어른 좋아하시는 양주랑 장모님 화장품이랑 처남 선물도 있고요. 아유 그래 잘했다. 이런데 돈 아끼지 마라.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재미나게 놀다 와. 참 속 깊은 부부였어요. 그리고는 아들 생일 때 며느리가 일주일 전부터 뭔가 몰래 준비하더라고요. 정말 예쁘게 사는 것 같아 너무 흐뭇했죠. 어머님, 이이가 뭐 갖고 싶다고 한 거 있어요? 글쎄, 그 애가 워낙 욕심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가지고 싶은 거 있다고 얘기해도 좋을 텐데. 생일 당일 며느린 직접 만든 앨범을 선물했어요. 아들의 어릴 때 사진부터 시작해서 연애할 때 결혼식 사진까지 소소하고 예쁘지만 정말 감동 이벤트더라고요. 이거 언제 다 만들었어? 어머님이 사진 주셔서 한 달 동안 만들었어요. 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편지가 있었죠. 당신을 만나 내 인생이 행복해졌어요. 평생 함께해요. 아들은 펑펑 울더라고요. 30 넘은 남자가 말이에요. 그리고 저도 제 아들의 눈물을 보니 덩달아 감동이었죠. 나 정말 행복해. 정말로.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살아요. 그런 두 사람이었네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일요일마다 우리 집에 와 같이 밥 먹고 설거지하고. 남들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착한 아들 며느리가 어딨냐고 말이죠. 어머님, 다음 주는 저희가 요리할게요. 어머님은 쉬세요. 아이고, 그냥 시켜 먹지 뭘. 아니에요. 가족끼리 함께 만들어 먹는 게 좋잖아요. 일도 하고 요리도 하느라 힘드니까 그렇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아들은 며느리가 요리할 때 옆에서 계속 도왔어요. 제가 부추긴 것도 있었지만 두 부부가 부엌에 서 있는 걸 보면 그렇게 흐뭇할 수 없더라고요. 여보, 파 좀 썰어줘. 오케이, 요리사님. 둘이 주방에서 깔깔거리는 소리가 집안 가득했죠.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는 아들이 회사에서 상을 받았을 때였네요. 엄마, 나 이번에 우수사원상 받았어. 정말? 아유, 우리 아들 대단한데. 너무 뿌듯해. 시상식에 갔더니 아들 동료들이 다 축하해 주더라고요. 아드님은 받을만 해요. 항상 남 도와주고. 맞아요. 제가 프로젝트 망쳤을 때도 밤새 도와줬어요. 상사분도 칭찬하시더라고요. 아드님은 우리 부서의 보물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인성이 훌륭해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며느리가 아들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해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손자가 태어났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의 돌이었네요. 아들은 직접 돌잔치를 준비했어요. 호텔 같은 데서 하지 않고 집에서 소박하게 말이죠. 돈 아껴야죠. 나중에 우리 아들 교육비로 써야 해요. 대신 정성은 최고였어요. 직접 현수막도 만들고 음식도 준비하고. 우리 아들 언제 이런 걸 다 준비했어? 퇴근하고 조금씩 했어요. 제 아들 첫 생일인데 아빠가 해줘야죠. 며느리도 아들의 노고에 감동받아서 울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이런 남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제 아들이지만 참 다정했고 제 며느리지만 참 착했네요. 그러던 어느 날 학부모가 며느리한테 막대했나 봐요. 애가 잘못했는데 오히려 선생님 탓을 하면서 말이죠. 그 학부모가 교장실까지 찾아가서 난리를 쳤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집에 왔는데 아들이 꼭 안아주더라고요. 괜찮아.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이야. 내가 알아.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며느리 학교에 꽃다발을 보냈어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선생님께. 며느린 그걸 보고 전화해서 울었네요. 여보, 어떻게 이런 생각을... 당신이 얼마나 좋은 선생님인지 모두가 알았으면 해서. 그 모습을 보고는 동료 선생님들도 다 부러워했대요. 그리고 손자가 태어나기 전엔 여행도 자주 가고 추억도 많이 쌓았죠. 어머님, 저희 제주도 다녀왔어요. 좋았어? 네. 이이가 일출 보러 가자고 새벽에 깨웠어요. 너무 이른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예뻤어요. 다음엔 어머님도 같이 가요. 사진 보여주는데 둘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던지 그런 아들과 며느리였네요. 그래서 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니. 아이고, 무슨 일이야? 다시 현실로 돌아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요즘 들어 며느리가 안색도 안 좋았고 아들 또한 처음으로 신경질적인 모습을 보여서 걱정은 되었지만 며느리의 전화를 받으니 심장이 덜컹했어요. 저 지금 응급실인데요. 급성 맹장염이래요. 당장 수술해야 한대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뭐? 수술? 네 남편한테 연락했어? 해외 출장 가서 전화가 안 돼요. 중국 시골 쪽이라 연락이... 아이고, 하필이면 이럴 때 애빈 어디 가고. 생각해보니 요즘 아들이 출장을 자주 갔네요. 예전엔 출장 가기 싫어했는데 진짜 얘네가 무슨 일이 있나 잠깐 생각이 들었죠. 민재는 어떻게 혼자 있어?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야 하는데. 어머님, 죄송한데 민재 좀... 아이고, 당연히 내가 봐야지. 넌 어서 수술 받아. 내가 지금 갈게. 근데 너 혼자 수술할 수 있는 거야? 네, 걱정 마세요. 걱정은 됐지만 애를 데려와야 했기에 전화를 끊고 나서 정신없이 준비했어요.
어린이집 가는 길에 문득 작년 추석이 떠올랐네요. 큰아들이 새 벤츠 끌고 왔을 때 아들 표정이 어두워졌던 게 생각났죠. 아무리 착하고 속 깊은 아들이라고 해도 여유 있는 본인 형을 보니 부러웠나 보더라고요. 이거 얼마야? 비싸겠다. 에이, 엄마, 요즘 사업 좀 되니까 하나 샀죠. 아유, 그래, 잘했다. 그래도 아끼면서 살아야 해. 엄마, 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큰아들이 자랑할 때 아들은 구석에서 조용히 앉아만 있었어요. 나중에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 이희가 요즘 자꾸 아주버님이랑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애비도 큰 회사 다니잖아. 월급쟁이는 한계가 있다면서 아주버님처럼 돈 벌고 싶대요. 아이, 가장들이 다 그렇지 뭐. 그러다 말 거야. 우리 아들은 봉사정신이 많아서 말이야.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죠. 그때부터였나? 욕심도 없고 착하기만 했던 우리 둘째 아들이 뭔가 조급해하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어린이집 도착하니까 민재가 혼자 앉아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은 다 가고. 민재야, 할머니 왔어. 할머니. 평소에 뛰어와서 안기는 녀석이 그날은 느릿느릿 걸어오더라고요. 할머니, 엄마는요? 엄만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우리 민재는 오늘 할머니 집에서 자자. 차 타고 오는 내내 민재가 이상하게 조용했어요. 엄마가 아픈 걸 아는 건지 너무 시무룩해했네요. 민재야,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 엄마 많이 아파요? 아니야, 그냥 병원에서 잘 치료받으면 되는 거야. 걱정하지 마. 요새 계속 배 아프다고 했는데. 손자의 말에 제가 너무 무심했나 싶었던 게 후회가 되더군요. 착한 며느리가 혼자 얼마나 끙끙 앓았을지 미안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면서 애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거예요. 그러다 민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아빠가 이상해요. 어? 뭐가 이상해? 맨날 컴퓨터만 보고 엄마랑 싸워요. 너희 엄마 아빠 싸우니? 네, 그래서 너무 속상해요. 그 말을 듣는데 확실히 얘네 뭐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애는 다 알고 있구나 싶었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는데 민재가 거실에서 혼자 뭐라고 중얼거리더라고요. 엄마 미안해요. 민재가 말 잘 들을게요. 아이고, 이 녀석이 엄마 아픈 게 자기 때문인 줄 아나 봐요. 그리고는 밥 먹을 때 민재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할머니, 비밀 지킬 수 있어요? 어? 무슨 비밀? 엄마가 전화하면서 울었어요.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 그랬어? 어제요. 엄마가 배 잡고 아파하면서 아저씨한테 전화했어요. 아저씨?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네요. 밤 9시에 민재 재우려고 이불 깔아주는데 애가 갑자기 서랍에서 뭘 꺼내오더라고요. 가족 사진이었어요. 예전에 놀이공원 갔을 때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정말 행복해 보였는데 민재를 토닥이며 재웠죠. 밤 11시경 민재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애가 이불 차고 뒤척이면서 잠꼬대하고 있었죠. 아빠, 엄마가 아파요. 아저씨가 왔어요. 좀 더 들어보려고 했는데 애가 다시 깊이 잠들더라고요. 그때 또 중얼거렸죠. 아빠, 이거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다음 날 아침, 도저히 불안해서 병원으로 갔어요. 민지는 이웃집에 잠깐 맡기고 병원 복도를 걷는데 누군가 급하게 지나가더라고요. 젊은 남자였는데 왠지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502호 앞에 섰는데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아이, 정말 괜찮아요? 제가 더 있을까요? 남자 목소리였어요. 확실히 그 목소리는 아들이 아니었네요. 문을 열었죠. 어머님! 며느린 놀란 토끼처럼 절 쳐다봤고 침대 옆엔 정말로 모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이분은... 안녕하세요, 어머님. 전 형 회사 후배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들으니 알 것 같더라고요. 아들이 그 후배 얘기를 참 많이 했었거든요. 엄마, 우리 부서에 새로운 신입이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성실해요.
그래? 근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학자금 대출도 많고 제가 좀 도와주고 있어요. 잘했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진짜지. 후배가 입사하고 처음 월급 받았을 때 아들한테 밥을 사준다고 했는데 아들이 거절했대요. 형, 제가 사야죠. 그동안 신세 많이 졌는데. 아니야, 네 첫 월급은 부모님께 드려. 나한텐 나중에 성공해서 사줘. 후배는 그 얘기를 하면서 눈물을 글썽였대요. 또 한 번은 후배가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다가 밤을 새웠는데 아들이 새벽에 편의점 가서 김밥이랑 커피 사오더래요. 형, 주무세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같이 하면 더 빨리 끝나지. 그리고 이거 내 프로젝트기도 하잖아. 사실은 아들 프로젝트가 아니었는데도 말이에요. 회사에서 아들 별명이 천사였는데 누구든 도움이 필요하면 아들을 찾았고 아들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아유, 그래요? 우리 준호가 출장 가서 대신 와주셨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둘은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지더라고요. 어머님, 민재는요? 며느리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잠깐 맡겼어. 괜찮아? 네, 괜찮아요. 네가 고생이다. 근데 애빈 언제 온대? 그 물음에 며느리가 눈을 피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이상해지자 회사 후배는 잠깐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후에 며느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민지 아빠 지금 경찰서에 있어요. 뭐? 회사 돈을 빼돌렸대요. 3억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저도 놀랐어요. 다리에 힘이 쭉 빠졌어요. 3억?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너무 놀라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흐느끼며 얘기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요. 회사 동료가 코인으로 10억 벌었다고 자랑했대요. 코인? 가상화폐요. 그걸로 대박 났다고 애비가 거기에 혹했나 봐요. 그러고 보니 작년부터 아들이 이상했어요. 맨날 밤 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차트 보느라 정신없고 처음엔 월급에서 조금씩 했대요. 근데 계속 잃으니까. 그래서 회사 돈을? 네, 법인카드로 조금씩 빼기 시작했대요. 며느린 멈추지 않고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뭐? 너도 알았어? 한 달 전에 남편이 새벽에 안 자고 컴퓨터 하길래 봤더니 마이너스 3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때 말렸어야지. 말렸어요. 당장 그만두고 회사에 자백하자고. 근데 며느리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 번만 더 하면 다 회복할 수 있다고. 이번엔 확실한 정보가 있다고. 아이고, 중독이구나 싶었네요. 그 확실한 정보라는 게 뭐였어? 최 부장이라는 사람이 추천한 코인이었어요. 100배 오른다고. 그걸 믿었단 말이야? 저도 말렸는데 당신이 뭘 알아라고. 며느린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펑펑 울었어요. 그날 싸우고 나서부터 제가 배가 아팠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서 여기 온 거야? 네. 그리고 알았어요, 임신한 거. 뭐, 임신? 3개월이래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 그리고 아들한테 정말 화나는 마음 주체할 수가 없었네요. 그리고 그때 잠시 나갔던 아들의 회사 후배가 다시 들어오더라고요. 어머님, 형한테서 연락 왔습니다. 우리 가족 부탁한다. 특히 내 와이프 임신한 거 알아? 내가 정말 미친놈이다. 형이 자수했대요. 어제 회사에 모든 걸 털어놨고 경찰에 자진 출석했답니다. 그제야 좀 다행이다 싶었어요. 도망가지 않고 자수했으니. 그래도 진짜 충격적이긴 하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네요. 아닙니다. 형이 저한텐 은인이에요. 망연자실한 저에게 아들의 회사 후배는 더 자세히 얘기해줬어요. 사실 제가 작년에 아버지 병원비 때문에 정말 힘들었어요. 간암이셨는데 어머나, 그때 형이 자기 적금 깨서 1,000만 원 빌려줬어요. 나중에 천천히 갚으라고. 우리 아들이요? 네, 그 돈으로 아버지 수술하셨어요. 지금은 완치되셨고요. 형 아니었으면. 아들의 회사 후배는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형이 이렇게 된 게 제 책임 같아요. 제가 더 일찍 눈치챘어야 했는데.
그쪽 잘못이 아니야. 형이 스트레스 받는 거 알았어요. 특히 김 과장이 주식으로 포르쉐 산 다음부터. 김 과장? 네, 형이랑 동기인데 맨날 형한테 와서 자랑했어요. 야, 너도 월급쟁이로 살래? 요즘 시대에 누가 월급으로 부자 되냐고. 그 말에 아들은 흔들렸나 보더라고요. 그러자 며느린 또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이이가 회사에서 정말 인정받는 직원이었어요. 작년에 진급 대상이었는데 진급 안 됐어? 네, 나이 많은 선배한테 밀렸어요. 실적은 이이가 더 좋았는데. 그것도 스트레스였겠네. 그때부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된다고, 다른 방법 찾아야 한다고 말이에요. 머리가 탕하니 쳐지더라고요. 평생 남한테 싫은 소리 한번 못하고 착하게만 살았던 우리 아들.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말이죠.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의 면회를 가게 되었네요. 예전에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아들은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왜 그랬니? 네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 아들은 저를 보자 울며 말했어요. 미쳤었어요. 형처럼 되고 싶었어요. 돈 많이 벌어서 집사람이랑 민재한테 좋은 거 다 해주고 싶었는데 그게 이유야? 가족 생각한다면서 가족을 망친 거잖아. 알아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때 아들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회사에서 절 믿고 법인카드를 맡겼어요. 제가 그동안 한 번도 문제 없었으니까. 그런 신뢰를 배신했단 말이야? 죄송합니다. 그 사장님이 절 특별히 아껴주셨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이 아들을 정말 아꼈대요. 안타깝기도 하면서 제가 더 넉넉했다면 많이 지원해줬을 텐데 싶은 게 마음도 아팠네요. 우리 회사의 미래다. 10년 후엔 임원될 인재야.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말도 했다고. 그런데 그런 우리 아들이 왜... 참 속상하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조금만 회사 돈을 빌릴 생각이었어요. 다음 달에 갚으려고. 그게 3억이 됐어? 네. 이럴 때마다 더 큰 금액을 걸었어요. 한 번만 따면 다 갚을 수 있다고. 전형적인 중독 증상이었네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랑 더 깊은 얘기를 했어요. 임신했던 거 왜 말 안 했어? 어머님께 걱정 끼치기 싫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자책하는 게 너무 심해서. 애비가 왜 자책을 해? 며느리가 눈물 글썽이며 말했네요. 둘째 갖고 싶다고 했을 때 남편이 반대했거든요. 형편이 안 된다고. 근데 뜻하지 않게 임신했는데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이 아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아마 남편은 본인을 자책할 거예요. 아이고, 이 부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좋지 않았네요. 그래도 몸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요. 아이는 생각하지 마. 지금은 네 몸이 제일 중요하다. 알겠지? 네, 어머님. 감사해요. 며느린 그 말 끝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말을 이어가더라고요. 제가 둘째 가지자고 한 그때부터 남편이 돈에 집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저한테 늘 미안해했어요. 뭐가 미안해? 제 친구들은 다 좋은 집에 살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데 저만 전셋집에 국산차라고. 넌 그런 거 신경 안 쓰잖아. 네, 전 정말 괜찮았어요. 남편이랑 민재만 있으면 행복했는데 남편이 혼자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고 보니 작년에 며느리가 친구 결혼식에 다녀온 후 아들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민재 엄마 친구들 다 잘 사나 봐. 신혼여행도 유럽으로 한 달이래. 아니 그게 뭐 대수야. 우리도 제주도 갔잖아. 제주도랑 유럽이랑 같아요. 저도 민재 엄마한테 좋은 거 해주고 싶은데. 그때부터 아들은 돈에 예민해졌어요. 이러나 저러나 속상해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자고 있는 손자만 바라보고 있을 무렵 민재가 또 잠꼬대를 했어요. 엄마, 아기 싫어요. 민재만 사랑해주세요. 아휴, 이 녀석이 엄마 배에 아기 있는 걸 눈치챘구나.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를 만났네요. 어떻게든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이에요. 자수했고 초범이고 피해 변제 의지가 있으니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 변제는 어떻게... 집을 처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 둘이 그렇게 아껴서 마련한 신혼집 마련할 때가 떠올랐어요. 아들이 얼마나 신났었는지 너무 마음이 아팠고 속상했네요. 엄마,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비록 전세지만. 전세도 대단한 거야. 요즘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저 진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언젠가 이 집도 살 거고요. 그런 꿈을 꾸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회사 회장님이 아드님을 많이 아끼시나 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었네요. 나중에 들어보니 사장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동안 회사에 기여한 게 많다.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다. 정말 고마운 분이었죠. 그리고 며느리가 퇴원하는 날 아들의 직장 후배가 또 와 있었어요. 짐 제가 들게요. 고마워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물어봤어요. 원래 친했어? 아니요. 남편 저렇게 되고 나서 많이 도와줬어요. 이것저것 알아봐주고. 고맙게도 후배가 정말 많이 도와줬나 보더라고요. 변호사도 소개해주고 서류 준비도 도와주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그 말 끝에 며느리는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그리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분 여자친구 있어요. 다음 달에 결혼한대요. 아유, 그래? 네, 남편이 소개해준 여자예요. 그것도 우리 아들이 소개해준 거구나. 정말 그동안 아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왜 그랬을까 안타깝기도 했고 말이죠. 한 달 후 준호 재판이 있었어요.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까?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다행히 감옥은 안 가도 되었네요. 법원 밖에서 아들은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어나,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회사 사장님도 와 계셨어요. 김 대리한테 실망했다. 하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어. 사장님, 다시 시작해라. 처음부터. 난 네가 다시 일어설 거라 믿는다. 아들은 펑펑 울었네요. 집으로 가는 길 손자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빠! 민재야. 부자가 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이제 안 가요? 응, 안 가. 약속해.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았어요. 아들이 손자한테 말했죠. 민재야, 아빠가 나쁜 짓 해서 혼났어. 미안해. 괜찮아요. 아빠 이제 안 그럴 거죠? 응, 절대 안 그럴게. 집을 정리하던 날 아들은 작은 상자를 들고 왔더라고요. 이게 뭐야? 결혼 전에 민재 엄마한테 쓴 편지들이에요. 그리고 말끝을 흐리며 아들은 낡은 통장을 꺼냈어요. 이건 민재 엄마 모르게 만든 통장이에요. 선물 통장이라고. 언제 만든 거야? 결혼하고 바로요. 매달 조금씩 모아서 10주년에 유럽 여행 보내주려고. 통장엔 500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코인에 썼어야 하는데 차마 이건 못 건드렸어요. 며느린 통장을 보고 울었어요. 바보,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왜...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였어. 가진 걸로도 충분히 행복한데. 그렇게 그때 아들의 회사 후배가 좋은 소식을 가져오더라고요. 최 부장 잡혔어요. 피해 배상 명령 나왔습니다. 정말? 네, 1억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늘이 돕는구나 싶었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두 성심성의껏 도와주니 감사할 따름이었죠. 아들은 그렇게 구직 활동을 열심히 했고 작은 회사에 재취직했어요. 월급은 반토막이지만 말이죠.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새 회사 사장님도 의아해하더라고요. 전에 이력서 보니까 대기업 출신이던데 왜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좋아. 우리 회사는 작지만 가족 같은 분위기야. 열심히 하면 인정받을 거야. 아들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첫 출근부터 막내처럼 일했죠. 선배님, 제가 복사할게요. 아니야, 네가 왜? 나이도 나보다 많은데. 괜찮습니다. 제가 신입이니까요. 주말엔 대리운전도 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요. 아니야, 우리 식구 잘 살려면 이건 기본이야. 아들은 정말 달라졌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출근했죠. 여보,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오히려 마음이 편해. 내 힘으로 번 깨끗한 돈이잖아. 회사에서도 준호의 성실함을 인정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계약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6개월 만에 아들은 정직원이 되었네요. 여보, 나 정직원 됐어. 정말? 대단해요. 이제 월급도 좀 오를 거야. 주말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민재야, 아빠랑 자전거 타러 갈까? 네, 좋아요. 예전엔 주말에도 컴퓨터만 봤는데 이젠 가족과 함께 하더라고요. 덕분에 며느리도 행복해했어요. 어머님, 남편이 정말 달라졌어요. 예전보다 더 좋은 남편이 됐어요. 그래? 네. 매일 아침 제 도시락도 싸주고 진짜 가정적이에요. 아이고, 기특하네. 우리 며느리 덕분이기도 해. 고마워. 민재도 아빠의 변화를 느꼈어요. 할머니, 아빠가 많이 웃어요. 예전엔 무서웠는데. 그래,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하자.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났네요. 아들은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어머니, 제가 과장 됐어요. 정말? 아이, 우리 아들 대단하네. 회사 사장님이 특별히 아들을 불렀대요. 김 과장, 자네가 우리 회사에 온 지 1년인데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 감사합니다. 특히 신입사원들이 자네를 정말 따르더라. 멘토링도 잘하고. 제가 받은 도움을 돌려주는 거죠. 사람을 좋아하는 아들은 새 회사에서도 좋은 선배가 됐어요. 신입사원이 실수했을 때도 다정하게 가르쳐줬죠. 괜찮아요. 저도 많이 실수했어요.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얘기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회식 때도 아들은 달랐죠.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이 말이죠. 과장님, 2차 가시죠? 미안. 난 집에 가봐야 해. 우리 아들 재워야 하거든. 우와, 과장님 정말 가정적이세요. 가족이 최고야. 돈보다 출세보다 가족이 우선이지. 큰아들도 동생의 변화에 놀라더라고요. 야, 너 정말 달라졌다. 형, 그동안 미안했어요. 형 따라잡으려고 무리했어요. 아니야, 형도 미안해. 너한테 부담 줬구나. 이젠 그런 거 없어요. 각자의 행복이 있는 거죠. 형제가 진짜 가족이 되었네요. 그리고 사람들은 아들을 여전히 좋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아들은 본인의 잘못을 만회하려고 정말 애를 쓰고 살았어요. 2년 후, 어머니, 저희 집 샀어요. 정말? 네, 작은 아파트지만 드디어 우리 집이 생겼어요. 아들은 정확히 2년 만에 집을 샀네요. 대출도 있지만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서 마련했죠. 여보, 우리 다시 우리 집이 생겼어요. 집을 계약한 날 며느리가 막 울더라고요. 어찌나 마음이 좋고 아프던지 저도 눈물을 참느라 혼났네요.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아니야, 당신이 더 고생했지. 앞으로 더 잘할게. 이사 가는 날 민재가 말했어요.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 거죠? 그럼 우리 민재랑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모두 행복하게 살 거야. 새집 거실에 가족 사진을 걸었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것도 다 추억이 됐죠. 며느리가 말했네요. 여보, 그때 일이 없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단단해졌을까요? 글쎄, 아픔이 약이 됐나 봐. 이제 정말 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응, 가족이지. 건강이고. 훈훈한 가족의 모습이었네요. 회사에서 아들은 계속 인정을 받았고요. 김 과장, 이번에 부장 승진 심사 올려볼까? 사장님, 아직은 괜찮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자격이 될 때 승진하고 싶어요. 자넨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인재야. 이젠 알아요. 중요한 게 뭔지. 집에서는 며느리와 요리도 같이 했어요. 여보, 오늘은 내가 저녁 할게. 정말? 뭐 해줄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김치찌개,
그리고 계란말이. 우와, 기대된다. 손자도 아들 요리를 참 좋아했네요. 아빠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정말? 엄마 요리보다? 둘 다 맛있어요. 모두가 웃었죠. 주말엔 온 가족이 공원으로 나들이 갔어요. 할머니 같이 가요. 그래, 같이 가자. 돗자리 펴고 김밥 먹고 뛰어놀고. 여보,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 이게 진짜 행복인 것 같아.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더라고요. 그때 날 버리지 않고 기다려줘서 고마워. 버리긴요. 당신은 우리 아이 아빠예요. 그리고 나의 남편이고. 평생 사랑할게. 나도요. 너무 흐뭇했네요. 앞이 깜깜한 시절도 있었지만 아들은 그렇게 성장통을 겪고 이겨내고 있었죠. 어머니, 제가 이번에 사회공헌상 받았어요. 뭐? 무슨 상? 아들은 회사에서 큰 상을 받았죠. 제가 주말마다 하는 봉사활동 있잖아요. 어려운 청소년들 멘토링하는 거. 아, 그거? 아들은 2년 전부터 자신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있었어요. 한 아이가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나쁜 길로 빠질 뻔했는데 제가 상담해주고 나서 정신 차렸대요. 아이고, 기특하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니 정말 보람 있어요. 며느리도 다시 교직에 복귀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반 아이가 그러는데요. 뭐라고? 선생님 남편이 정말 좋은 분이래요. 자기 아빠도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대요. 왜? 학교 행사 때마다 와서 도와주시는 거 봤대요. 다른 아빠들은 바쁘다고 안 오는데. 아들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네요. 가족 행사는 절대 빠지지 않았죠. 손자의 학예의 날에도 말이죠. 아빠 왔어요? 당연하지. 우리 민재 공연 보러 왔지. 친구들이 우리 아빠 멋있대요. 정말? 왜? 매번 오시고 친구들한테도 잘해주시니까요. 아들은 손자 친구들에게도 인기가 많았어요. 민재 아빠 안녕하세요. 민재 친구구나. 오늘 공연 잘해? 네, 민재 아빠 최고. 회사에서도 아들은 롤모델이 됐죠. 아이, 과장님, 저도 과장님처럼 되고 싶어요. 왜? 일도 잘하시고 가정적이시고 무엇보다 정직하시잖아요. 나도 실수한 적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배우는 거야. 아들은 신입사원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야. 내가 큰 실수를 했었어. 돈 욕심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지. 정말요? 응, 그때 깨달았어.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신입사원들은 아들의 진솔한 이야기에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예전 회사 사장님께서 연락이 왔죠. 자네 잘 지내나? 네, 사장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회사로 올 생각 없나? 자네가 필요해. 놀라운 제안이었네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회사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여기서 더 성장하고 싶어요. 그래, 자네답구만. 언제든 필요하면 연락해.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들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어요.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기로 말이죠. 그리고 며느린 둘째를 임신했네요. 여보, 나 임신했어요. 정말? 우와! 아들이 며느리를 안고 빙빙 돌았어요. 조심해요. 미안. 너무 기뻐서. 이번엔 꼭 건강하게 낳자? 네, 이번엔 스트레스 없이 행복하게. 온 가족이 새 생명을 기다렸네요. 민재야, 동생이 생긴대. 진짜요? 우와, 남동생이면 좋겠어요. 그래? 왜? 같이 축구하고 싶어요. 손자의 바람대로 9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네요.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정말 다행이다. 건강하게 태어나서.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제 아들은 부장이 되었네요. 아들은 늘 공을 팀원들에게 돌렸죠. 집에서는 여전히 가정적인 남편이자 아빠였어요. 서로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어느 날 민재가 일기장에 쓴 글을 우연히 봤어요. 우리 아빠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다. 예전에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섰다.
나도 아빠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아들이 그 일기를 보고 많이 울더라고요. 여보,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당연하죠.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고 아빠예요. 며느리가 아들 손을 꼭 잡았어요. 우리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요? 응, 약속해. 창밖으로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같이 놀아요. 그래, 아빠도 갈게. 아들이 밖으로 뛰어나갔네요. 아이들과 축구하는 아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그날 밤, 손자는 편안히 잠들었어요. 아빠, 엄마 사랑해요. 동생도 사랑해요. 행복한 잠꼬대를 하면서 잠을 자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한 잠꼬대는 없었죠. 아빠, 이거 엄마가 말하지 말랬어. 그 말로 시작된 우리 가족의 위기. 하지만 우린 함께 이겨냈어요. 그리고 더 단단해졌죠. 인생은 참 신기해요.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가르침을 주니까요. 아들은 이제 알아요. 진짜 성공이 뭔지, 진짜 행복이 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은 계속 행복할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믿으니까요.